승리적인 현상이다.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의 회장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임경만 의원실 사무장 원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이 복장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자리를 빛내주고 오신 내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 지역 주민분들과 또 전현희 위원장님을 좋아하신 팬분들과 오늘 이렇게 특강의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순서 절차상 국민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례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목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이곳을 찾아주신 오늘 네 기빈 여러분을 소개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총 86분이 오셨는데요. 10분만 합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혹시 소개가 안 되셨더라도 많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전 실버위원장이신 우리 김기란 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우리 서울 실버위원장이신 이돈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방금은 최고 어르신 분들이라 제가 순서에 입각했고요. 이번에 순서에 입각하지 않더라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연합회 이기성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 박광규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이신 박수영 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 포럼 상임대표이신 박종래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구정책연구원 남구제장이신 이정만 제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시는 로타리아로서 전 서부체육회장을 했습니다. 안상로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광주시역 상임감사이신 김한경 감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중소상공인 뉴스 이상희 국장님 외에 중소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오셨어요. 강남을 지역위원장이신 김영건 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리지역구 20회 회장님, 정창 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피셔요. 우리 북부 각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정준호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뵈니까 면면이 다 소개해야 되는 분이셔요. 좀 보다 좀 너그럽게 좀 죄송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 노동위원장을 지냈던 우리 김홍관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임경만 의원님의 친여동생 김미화 여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잘리게 생겼습니다. 제가 의원님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배윤정 사모님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기사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서구 제가 전현희 위원장이 오신다니까 제가 아시는 분인데 엄청 팬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콘서트를 준비할 테니 형님 우리가 멋있죠 그러더니 본인이 자기 돈으로 사업 온다고 해서 우리 장현석 선배님 네. 자,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먼저 콘서트 말씀드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거기서 팬이랑 어떻게 이야, 멋지십니다. 여러분, 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꽃다발 증정식은 행사가 다 끝나고 도착하셨다고 드리는 건데 빨리 해주라. 못 부탁을 했어.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 모시고 특강이 있기 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가시죠. 네. 교원님도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구을 그리고 민주당원 여러분 무더운데 오늘 찾아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실 작년 초에 오픈하고 작년 6월 달에 사무소 개소식 이후에 가장 많은 우리 서구울 주민들이 오셔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오늘 짧게 앞서서 우리 권선 사무국장께서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오신 분들 몇 분만 이렇게 소개를 올리셨는데 모두가 다 소개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오늘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습니다. 전현희 우리 위원장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광주에서 1박 2일 우리가 모셨다는 것만 해도 광주 시민의 보람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날 저희 김경만 의원 사무실에서 다른 모든 사무실에서도 아마 위원장이 모시고 싶어하는 경쟁이 굉장히 높았을 텐데 제가 모실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정말 큰 영광이고 앞으로 내년 선거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전현희 위원장님은 제가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31년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할 때 제가 국제 통상 업무에 자문 변호사로 모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임원돼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신문에서 딱 보니까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이 국회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야, 중소기업 중앙회 국제통상 자문 변호사 할 만하다. 아마 최소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원님 되실 때 그것도 레퍼런스가 참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농담이고요. 어쨌든 작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연도 오늘 위원장님을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이 마치시기 전에 3년의 그 가열찬 도전기를 마치시기 전에 감사원 앞에서 그 감사원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1인 시위하는 장면을 제가 TV나 이렇게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저분은 정말 가열차게 3년의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다. 과연 저게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서 저럴까? 아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고 내가 맡겨진 소임을 다한다는 공경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의 표현 아닌가. 그게 강주가 지향하는 5.18 정신이고 우리 강주 시민들이 지향하는 보전의 정신이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냐. 이런 마음이 우리와 상통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전현희 위원장을 모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구울 주민분들이 또 여기에 참석하신 강주 시민들이 짧은 강연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가 정말 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보전 정신과 민주주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상호 연대하면서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 저 김경만도 서구를 지키겠습니다. 저 현수막이 말해주듯이 우리 함께 해 나가시죠.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 찾아와 주셔서 더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전현희 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자, 잠깐만, 의원님이 벌써 모셔버려가지고, 제가 양력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위원장님이 양력도 소개하시고, 다음으로 시작하시고,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선진근입니다. 직업은 백수입니다. 전직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경만 의원님과 또 의원님을 사랑하는 우리 광주 서구을인가요? 네, 서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의 제목은 나는 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가?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저는 원래 주위에서 저한테 그동안 제 인상이나 여러 가지 걸 종합해서 저보고 투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뭐 정치도 짧지 않은 재선 의원을 했고 또 권익위원장으로서 3년을 마치고 좀 정책에 관해서 전문가이지만 저 사람이 거리에 나가서 투쟁하거나 투사를 하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투사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그런 국민들이 임명하신 투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나는 투사가 되는가? 왜 나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국민들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비록 묻지마 지지를 하는 그런 또 30 내지 35%의 국민들도 분명히 그들도 이 윤석열 정권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정권이구나 하는 걸 분명히 인식은 하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같은 이해관계가 있고 같은 뭔가 추구하는 바가 비슷하니까 그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지는 보낼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모든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오래된 민주주의 역사에 뭔가 장애가 되는 오점이 되는 역사를 지금 이 정권이 만들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싸웠느냐? 제가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리고 가장 건강 옥조로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할 가치가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이 가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정의, 이 세 가지의 가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지난 1년 동안 투사가 되었고 싸워왔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임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 얘기를 누가 어디서 들어보셨죠? 누가 한 얘기일까요? 송도의 검찰총장. 물러나라는 이런 여러 상황에서 오는 그런 압박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국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자신이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국정 철학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법치주의를 입에 말고 법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고 그 임기를 존중하는 것은 저는 공정과 상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또 국민들과 한 약속에 본인이 얘기한 그 임기를 지키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준 정권이 또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그리고 제가 그 한가운데에서 그러한 단합에서 직면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라고 하고 그 사퇴 압박이 탄압이 있는데 무섭지 않았냐? 왜 그만두고 싶지 않았냐? 왜 그만두지 않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 언론 인터뷰라든지 이런 할 때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제가 그럴 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시는 앵커님이나 또 그런 질문 당사자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정준호 변호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위치에서 나가라, 사퇴해라 그런 식으로 탄압이 들어올 때 그럴 때 물러나겠습니다. 약속을 지켜. 네. 근데 사실 이 이소우와 예배했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의 그 옷을 벗기기 위해서 예쁜 정책. 그 바람을 그 강풍을 보냅니다. 그러면 또 그 싸매고 더 이 옷을 안 뺏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햇볕을 쨍쨍쨍해서 그러면 잠을 수가 못 잡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최고로 생각하는 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정해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정의 거기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저항 맞서 싸워야 하는 너무나 상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 정준호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사퇴하려는 압박과 탄압에 굴복해서 무서워서 그만둔다면 그거는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제가 그걸 무시하고 도망치는 거다. 그러면 저는 두 번 다시 국민들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창피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해지는 이 무도한 탄압이 때로는 두렵고 공포스럽고 이러다가 혹시 극단적으로 내가 죽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런 생각조차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여기에 내가 맞서서 싸워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국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헌법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뭐 영웅이 되고 싶거나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상징적인 뭐 투사가 되고 싶거나 이런 욕심에서 한 일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 하나라도 여기에 또 국민권익위라는 정치적 독립기관이 이 기관의 법률에 규정된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그걸 또 수호하기 위해서 법에 정해진 임기 이런 것들을 제가 아니면 지킬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과 1년 동안 저 혼자만의 그런 지난한 투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정에서 정말 거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또 항상 뭐 진짜 뭔가 미행하지 않을까 도청하지 않을까 누군가 뒤에서 진짜 테러하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은 그런 생각으로 길거리에 다니고 이런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하루하루가 오늘도 매일 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보냈지만 결국은 그 어려운 정말 힘든 1년의 시간을 마침내 견뎌냈습니다. 근데 이런 그 1년의 그 고난을 겪으면서 스스로 제가 자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정치, 그동안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좋은 정책, 또 국민들을 뭔가 행복하고 더 잘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좋은 정치를 꿈꿨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런 뭔가 무도한 정권이나 자신들의 그런 권력 이런 걸 지키기 위한 이런 접근과 부딪힐 때는 이게 힘을 잃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복원하는 거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한 그냥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그런 정치가 있었지, 그런 글이 있었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이 정말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이 정권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정권은 권력에 의한 권력의 정치다. 그들만의 검찰 독재 권력을 더 강고히 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정치이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는 것은 지금은 사라졌다. 그런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국민들께서 저를 그런 쓰임새에 필요로 한다면 저는 국민의 부름에 떠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뭐 세세히 제가 그동안 당했던 그런 탄압이나 그런 어려운 과정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하루하루 무사히 보내서 빨리 임기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 종료가 되는 그 지점에 국회에서는 마치 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멀리서 이제 출입구에 빛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이제 마지막 시기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그래서 마침내 그 터널을 벗어나서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이제 안정이 되고 곤두섰던 모든 신경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회복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만둔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광주에 와서 우리 많은 이 광주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저도 또 용기를 얻고 또 힐링, 치유되는 느낌이고 또 광주 시민들의 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이런 걸 느끼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가 이런 것을 또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런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태풍 이제 카눈이 온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광주 묘역에 오전에 참배를 했습니다. 비 오는데 광주 올 이제 우리 영령들의 덕시설인 그 광주 묘역을 참배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민주주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을 했고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뿌리신 하는 5월 영령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좌절해서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런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저의 그 1년간의 경험이 또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정치가 지금 굉장히 실종되어 있고 또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상 그 검찰독재 정권의 그 강압이나 억압에 다들 주눅이 들었어. 정치인들도 대부분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거나 싸우지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패배감에 젖어 있는 그런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는 하지만 어쩔 줄 몰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이제 1년 동안 사태를 이제 뭐 대통령실 포함해서 국민의힘 또 누구나 보수 언론들 사방에서 온갖 압박이 들어오고 이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제가 생각한 거는 절대로 여기에 지지 않겠다.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떳떳하고 아무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탄압하고 그렇게 압박하고 모욕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거는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정권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싸워야 된다. 그 생각을 했고요. 감사원이 저를 감사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덧씌웠던 그런 제목들은 한 14 가지가 됩니다. 10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또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저희라는 모든 것을 그야말로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낼 정도로 샅샅이 탈탈 들었습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기분이었는데, 제가 사용한 모든 업무 추진비, 법카라고 얘기하죠. 그런 카드 사용 내용,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뭘 했는지, 또 어떤 업무 지시를 했는지, 그런 심지어 하이패스 기록, 이런 것까지, 또 차량, 기차 탑승 기록, 이런 모든 것을 그야말로 탈탈, 상상도 못할 정도로 탈탈 털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 장관급 기관장이면 기관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가장 최종적인 권한이 있는 건데 제가 행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도 그 업무와 관련돼 있는 우리 직원들을 모두 불러서 직원들을 압박하고 직원들을 괴롭히고 위원장이 부당한 지시한 거 없냐? 불러라. 부를 때까지 붙잡아 놓고는 그냥 계속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거는 저 혼자만을 괴롭히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직원들을 괴롭히는 거는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막 마음도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괴롭히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제가 이걸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직원들을 괴롭히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면 아마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편 보면 나 혼자 그냥 살기 위해서 나만 생각하고 직원들, 주위 사람들 괴롭히는 거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거는 너무너무 저한테도 가장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죠. 이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나만 그만두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의라는 헌법적 가치 바로 그런 것을 노리고 그런 것을 저에게 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서 결국은 저를 쫓아내려는 그런 의도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데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과정에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참고 이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제가 권익위를 그만두고 이제 사실 이 통상 이런 상황에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권력이 들었으면 공무원들은 그 권력에 줄을 서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감사한 분들과 함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도 또 고통을 받는 우리 권익위 직원들이 저한테 위원장님 힘내십시오. 용기 잃지 마십시오. 응원합니다. 위원장님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를 응원하고 힘내라고 이렇게 사실은 말단 직원들이 장관들은 만나지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워낙 이제 간부들만 지시하고 회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밑에 직원들은 저하고 직접 보거나 대화를 한 직원들은 거의 드문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제 전화번호도 다들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100명 이상이 우리 위원장님 지지합니다. 저희들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내십시오. 이런 응원 문자를 보내고 또 볼 때마다 격려를 해주고 응원해주고 퇴임식 할 때도 거의 모든 권익위 직원들이 퇴임식에 사실은 이 퇴임식에 누구누구 참석해서 이렇게 했는지 사진이면 후임위원장이 오면 틀림없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거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해서 끝까지 제가 차를 타고 나갈 때까지 도열해서 박수까지 치주면서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직원들에게 말씀 한 명 한 명 우리 생각나는 직원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그 직원들이 이루었던 성취나 성과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에 와서도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그 1년 동안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저와 함께 하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이 정권 정말 각 권력을 잡은 더구나 그 권력이 옛날엔 또 군부 독재 정권이었지만 이번엔 신종 검찰 독재 정권이잖아요. 여기는 뭐든지 조달해서 뭐든지 문제를 잡아가지고 언제든지 저를 구속시킬 수 있고 감옥으로 보낼 수 있고 저의 인신에 관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정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공포감에 그렇게 휩싸였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구나. 정말 고립무원이구나. 나 혼자서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가지고 혼자서 막 싸우고 저항하고 투쟁하는데 위에서 보면 얼마나 믿겠어요. 저기 눈에 가시가 아닙니까 저가 저기만 쫓아내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럼 제가 쓰러지면 통이도 쓰러지고 이제 모든 걸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저 눈에 가시 같은 저 진짜 혼자서 저렇게 싸우는데 그러니까 틀림없이 온 그런 정권의 그 권력의 그런 그 위험이랄까 탄압을 혐오를 받고 있는데 저 옆에 있는 것도 다들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전화도 저한테는 뭐 다들 걱정들을 하시지만 전화도 잘 못하시고 저도 뭐 전화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도 그분한테 폐가 될까봐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 절벽 끝에 서 있는 고립무원의 그런 그 뭔가 이 사방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 이 정권이랑 맞서 싸우고 고립무원이거나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런 거를 느낄 때 진짜 스스로 감동의 눈물을 막 흘렸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 주십니다. 응원하고 힘내라.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고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뭐 그전에도 이제 저를 인지하거나 알아보는 분들은 계시지만 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국민들이 알아보고 뭐 그냥 알아보고 아유 안녕하세요 그냥 정신 중에 한 명이고 이런 게 아니라 만나는 분들마다 저를 보는 분들마다 응원합니다. 전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거리에 걸어가면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하세요. 임기 꼭 지키세요. 사방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제가 진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진짜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있구나. 우리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있구나. 이 정권의 무도함에 말은 못하지만 함께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진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광주에 와서 그게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 일반지가 광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정치의식, 시민의식이 정말 저는 뭐 대한민국의 최고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광주가 5.18 민주화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말 피로 지켰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많은 희생과 고난을 겪어내왔던 그런 광주 시민들이 누구보다 그런 민주주의나 또 법치주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가장 그런 의식과 투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그런 시민들이다 생각을 하는데 정말 광주 시민들이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거를 제가 정말 실감을 했고 그래서 광주에 있는 동안 너무 감동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광주 서구 의뢰 또 김경만 의원님과 함께하는 우리 많은 광주 시민들을 보면서 지금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1년 동안 겪었던 이런 탄압이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많은 인간적인 갈등을 겪고 또 고통을 겪으면서도 제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꿋꿋이 버텨 나왔던 것은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국민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제가 그동안 제가 받았던 이런 탄압 그냥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인터뷰나 이런 걸 할 때 저는 제가 하겠다는 목표를 만약에 세우면은 그걸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해서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만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그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 제가 특별세에서 변호사 이렇게 사법시험 도전할 때도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100% 불가능하다. 아무도 된 사람이 없다. 당신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려고 하냐. 하지 마라. 가족이나 지인들 모두가 말렸지만 불가능이다 했지만 저는 그 도전을 했었고 불가능에 도전했고 결국은 해냈습니다. 제가 서울 강남의 국회의원으로 도전을 할 때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이거는 불가능이다. 계란으로 파헤칩니다. 이거는 하지 마라. 다른 당선될 만한 좋은 지역으로 가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정말 만국경의 이런 지역주의 그리고 계급주의 이것을 제가 직접 깨지는 못하더라도 그 바위에 금이라도 나는 내고 싶다. 그래서 가장 민주당이면 절대로 안 되는 지역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자본주의나 계급주의의 가장 첨단에 있는 그런 강남에 반드시 내가 거기에 가서 금을 내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바위를 깨뜨리지 않겠냐. 그런 마중물 같은 그런 역할을 나는 하고 싶다. 그런 별로 100%안 된다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그 도전을 했습니다. 결국은 끈질긴 그런 도전과 그러한 투지로 결국은 또 승리를 해냈고요. 이번에 이번에 1년간의 싸움도 주위에서 초기에 그만두라고 다들 말리고 저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 더 이렇게 지나다가 다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구속된다. 그 이상 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런 이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결과는 지금은 감사원이 보증한 깨끗한 부패없는 그런 정치인으로 오히려 검증을 하던 그런 이제 전환이 되었다. 이제 웃지 못할 그런 이제 농담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는 당하고 있지만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뭐 당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과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 무도한 정권의 탄압에서 지켜냈던 그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그것을 돌려주고 응징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저들의 많은 범죄 행위들 낱낱이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서 그걸 공수처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관련 판례나 법령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 부합하는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다 수집을 해서 그것을 다 제출을 했고 또 저 스스로도 공수처에서 감사한 조사도 많이 받고 많은 이런 이제 공격을 위한 준비를 지금 이제 사실상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했던 이런 1년의 과정, 임기를 지킨 것이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첫 번째 승리였다라고 저를 보면 속이 후련하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뭔가 승리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낀 그런 첫 번째 계기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임기를 지키는 것,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연한 그런 가치를 지켜낸 그 과정에서 그동안 모아뒀던 저의 무기 이런 것을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저들에게 반드시 응징하고 공격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그때는 정말 제가 국민들과 함께한 진정한 승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이 무도한 검찰 독재, 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그리고 제가 모아놨던 그 무기를 가지고 이 정권을 응징할 때가 왔다. 그리고 그 시기는 곧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같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제가 이제 불가능에 도전했던 제 역사들을 말씀드리는데 한다면 사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조근조근하게 차근차근 그리고 매섭게 날카롭게 반드시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 대신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헌법의 가치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이 정권에 대해 반드시 철퇴를 내리겠다.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위대한 광주 시민들이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가 아닌데요. 그렇게 하실 것 사가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네, 반드시 해. 감사합니다. 자, 예쁜 아가씨 분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성대모사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은? 뭔 일을 내도 큰일 내실 분인데,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아니,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불의에는 저는 예. 누구보다 무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불의를 보시면 전현직 위원장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우리 어차피 위원장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그 내용 있으시면 서슴지 마시고 선관 직원도 이미 가버렸고 이제 우리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좋으니까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 질문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 저는 전남 사람 배천장기에 연합회장 김성진입니다. 공선 선거인단체의 김성진입니다. 그동안 위원장님 혹시 후사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사리요? 네. 전라도 방언으로 항서를 얘기합니다. 항서로서 남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남자들도 그 탄압이라든지 그런 기업이라든지 모든 걸 조사하고 독재 군사 정권에서도 어려운 또 검찰 조직의 검찰 그때 속에서 그 탄압성을 이겨낸다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시 한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동안 그것을 이겨내어 오셨는데 과연 저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남겼고 저들에게는 뭔가 저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직접 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원의 그 10달 만에 걸친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사무처 지금 이제 뭐 타이거파 이렇게 얘기하는 특별조사국 직원들 10몇 명이 거기에 와서 상주하면서 면치 타겟식으로 팩달 털면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감사원 사무국이 조작한 저의 더 쉬운 이런 누명들 이런 걸로 만든 일종의 이제 공소제기적인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감사원의 판사격인 감사위원회 최종적인 그런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모든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무죄다 이런 사실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제 면죄부를 감사위원회에서 저한테 내린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언론들이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저한테 그런 소감을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한 일성은 사필비정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런 정의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게 말은 쉽지만 우리가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다들 실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사실 감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얼마나 그런 그 무도한 그런 내용과 그런 불법적인 걸 많이 확인했으면 감사원 자체 내에서 저한테 그 혐의를 내릴 정도니까. 그래서 그 감사위원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물들지 않은 정의를 지켜준 그런 감사위원들에게 경의를 표시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자, 좀 무거운 질문이 좋으신 질문이고 팩트가 있는 질문인데 좀 가벼운 질문 해주실 우리 주민분들 계실까요? 예. 예. 저는 언론인으로서 국민이나 시민들이 제일 궁금한 것들 대체로 한 가지 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홍보나 계획을 어떻게 오늘 12시에 그 KBS, 광주 KBS에 가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 저녁 7시에 그 뉴스 시간에 그게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TBS 인터뷰에서도 좀 더 정제된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권력이나 국회의원 배치나 이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에 왜 도전했겠어요? 떨어질 게 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다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조금이라도 금이라도 내는 역할을 하겠다 하고 100% 떨어진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국회의원 빠지 달고 뭐 권력을 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일이고 또 국민들을 더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거랑 또 제가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이 구현이 되는 이런 게 가장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저 개인의 희생, 이런 걸 요하는 저한테는 그런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권익위원장하고는 그냥 이제 저를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동안 너무 치열하게 살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년의 이 탄압을 겪으면서, 그리고 또 제가 자각한 이런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암묵한 현실, 여기에 또 제가 어쩌다 보니 투사가 되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저항하는 그런 또 어쩌다 보니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 되니까 저에게 제가 가져야 되는 그런 책임감, 사명감을 실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편안하게 쉴 때가 아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국민들이 저에게 바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부름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저에게 시키는 일을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현재는 정치를 다시 시작을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치가 어떤 모습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고민하는 단계고 지금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관주에서의 여정 그리고 5.18 매혹을 참배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정치에 출마할 거냐 어디에 출마할 거냐 이거는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했고요. 그러면 제가 차츰 고민을 하면서 국민들이 그러면 안 가겠다. 참고로 서구 우리는 안 나오신 뜻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실하게 같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예 오늘 이후에 서구 우리는 오지도 않으시다고. 아니 제가 응원하려는 없겠습니다. 박수를 드립니다. 박수. 잘 들고 우리 천국만 사랑하는 VIP 이승희 대표님 최고의 분이십니다.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에서 태어나셨고 권익위원장님 지내셨는데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압박과 탄압을 견뎌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일반 소시민이었다면 그런 압박과 탄압이 물론 없었겠지만 대한민국 일반 소시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법이 과연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향후에 정치를 계획이 있다든지 하신다면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가치, 헌법의 가치를 말씀드렸고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정의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오늘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가치들이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가치에서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고 싸워오신 분들이 또 강주 시민들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좀 무너진 이런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새로운 소명이랄까 사명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옛날에도 뭐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탄압을 일방적으로 받고 당해왔다면 이제는 싸우고 투쟁하고 공격하고 하면서 이겨내는 싸움을 하겠다.
그래서 그 무너진 우리의 법치주의나 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하고 지켜내야겠다. 그런 거라고 또 국민들에게 그 과정에서 희망을 주고 희망이 정말 피나 진짜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그거 잠시 좀 초대하셔가지고 정중히 모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죠. 저를 이제 지켜보시고 알려내 주시면 그걸 이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아마 목격을 하시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또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예. 참고로 우리 집사람입니다. 나오세요, 우리 집사람. 예, 진짜입니다. 가벼운 질문을 원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처음 뵙고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전현희는 대단하다라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혹시 위원장님은 김경만 의원님을 이렇게 한 줄로 사실 말씀 생각 안 나고 그냥 잘생겼다. 예. 제가 이제 어제 광주시당의 전체 그 공식적인 초청을 받고 광주시당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딱딱하게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광주시당에서 한 지역에서 저를 딱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요청한 것은 우리 김경만 의원님이 유일하시거든요. 저를 보는 눈이 있구나. 그래서 멋져보러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줄로 전한다고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한 줄로 좀. 김경만 멋져보러. 자, 다시 역적으로 박수를 하겠습니다. 자, 김경만. 우리 집사람은 저녁에 못 따로 얘기하는 거고. 다음 또 질문 받겠어요. 이때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어제 우리 이제 우리 질문 하나 하신다고 했어요. 네. 이 우리 전현희 전 의원님께서 활동상 그런 신문 기사가 몇 건 많이 보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퇴임했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특히 가볍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는 말했죠. 제가 이제 받은 탄압 중에서 어이없는 좀 탄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TV에 나오면 뭐 장관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행사장에 갈 때 입는 이제 민방위복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주까지 노란색이었는데 내년에서 이제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런 민방위복은 행안부에서 장관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알 용산에 있는 이제 수석들이나 대통령한테 다 지급을 하죠. 저한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비서를 시켜가지고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이제 을지훈련을 하는데 거기는 모두 민방위복을 입고 참석을 해라. 이제 공무회는 안 부르더니 을지훈련은 이제 장차관들을 다 부르는데 거기는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려는데 민방위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에 이제 요청을 해서 민방위복을 좀 받아라라고 지시를 했고 우리 비서실에서 행안부에 요청을 했더니 못 준다는 거예요. 안 믿기잖아요.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장관이 을지훈련이라는 공식적인 그 행사에 가서 입을 옷을 달면 안 그러면 쫓아가지 말든지 오지 말라고 하든지 안 준다고 해서 뭔가 착오겠지 잘못된 거겠지 다시 한 번 더 요청해라. 두 번째 이제 또 우리 비서실장이 요청을 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일부러 안 주는구나 저한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래서 제가 안 줘도 좋다. 그러면 나는 노란 옷 입고 가겠다. 다 초록색인데 나 혼자 노란 옷 입고 가겠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기록에 남겨야겠다. 그래서 행안부에 다시 한번 구두로 전화로 아니라 정식 공문으로 보내라. 요청하는 거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비서실장이 행안부에 전화를 해서 이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로 보내면 되겠냐라고 이제 공문을 보내겠다는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뭘 보내서 그냥 공문 접수하고 그다음에 그냥 끝까지 안 보내서야 그냥 노란 옷 입고 가서 이 무도함을 알릴 텐데 어쨌든 그때 이제 와서 할 수 없이 옷을 입고 을지훈련에 참석했는데 그런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명절이 되면 대통령이 부부 명의로 이제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우리 명절 선물을 보내거든요. 관심 받으셨어요? 야당 의원들한테도 다 보내주거든요. 관심 받으셨는데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명단이 1년치로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곤란해가지고 안 보내는 거잖아요. 너무 치사하잖아요. 야, 치사하다. 그런데 이제 명절마다 이렇게 보내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저에게는 한 번도 안 보냈다. 정말 치사하구나. 이런 식으로 나가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국무조정실에서 해마다 각 부처의 업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뭐 A, B, C 매겨가지고 이 부처가 잘한다 못한다 그리고 장관의 역량이 훌륭하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평가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서 권익위가 C등급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C등급을 받은 기관이 세 군데인데 어딘지 아세요? 권익위, 방통위, 여갑. 여갑은 폐지하려는 권익위, 방통위는 쫓아내리는 부처잖아요. 세 군데를 C등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난인가? 국정이 장난인가?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노골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C등급을 받은 이유를 또 국무조정실에서 그 사유를 적시를 해서 보냅니다. 공문에. 그 사유가 뭐냐면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제가 있는 동안 가장 제가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그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지거든요. 권익위에
김영란법이라는 청탁금지법 있잖아요. 그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가 2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청탁금지 제도과, 그다음에 조사과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전국에 200만 명이 대상이고, 해당되는 기관들만 해도 15,000개에 달하는 매우 큰 법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법이고요. 그 다음 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을 이행하고 뭔가 업무를 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력 수급은 행안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행안부에 계속 1년 내내 과를 만들어 달라, 인력을 달라 요청을 하고 제가 직접 지금 이상민 장관도 만나서 우리 과가 필요하다. 법이 통과됐으니까 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우리 직원들, 해당 그 기관들 수십 차례 이상 행안부에 요청하고 협의하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익위 내부에서 인력을 차출을 해가지고 임시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이해충돌 관련되어 있는 업무는 정말 충실히 훌륭하게 한 명도 지원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정말 잘 수행을 했습니다. 이러면 칭찬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시를 받은 이유,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고 난 뒤 인력 수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등급으로 주자는 취지로 공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등급 받아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인력을 주지 않은 쪽이 잘못인 거지. 법이 통과됐는데도, 재정법이 통과됐는데도 인력을 주지 않은 행안부의 잘못인 거지. 인력을 받지 않고도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한 건 이게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이유로 시등급이냐. 시등급은 행안부 거지 왜 권익위 거냐. 그렇게 이제 제가 상임위에서도 출석해서 얘기하고 언론에도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치졸한 그런 탄압도 받았어요. 이제야 말했습니다. 우리 이은재 우리 선배님이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의 답변을 제일로 길게 하겠고 없었으니까 다음 주에 정시받기 전에 상장이 당첨되셨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는 가볍지만 좀 무거울 수 있는 이렇게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연약해 보이시는데 여성이라는 그런 취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진짜 탄압이라는 탄압을 이겨내시는 그 말씀 너무 감동 있게 잘 들었고요. 근데 솔직히 정치하면 저도 물론 도와드리고는 있지만은 너무 이렇게 실망한 게 많잖아요. 게임을 하고 싶어요. 정치 만약에 제가 옆에서는 사이드에서 도와주고 만약에 나한테 혹시라도 뭘더 하라면은 강력한 탄압 들어오면은 예 그만두겠습니다. 바로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많은 멋진 이력을 가지고서 안락한 삶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막말로 말하는 무서운 정치판에 또 뛰어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 예, 저는 아직 지금 정치가 이제 사실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사실은 여기에 탈출할 기회가 주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저는 현재 당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원장은 장관들은 다른 장관들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에 정해진 중립적인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장을 하기 위해서는 탈당을 하고 권익위원장으로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조만간 입당을
뭐 하겠지만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로의 계획이죠. 탈출하시는. 근데 이제 제가 그렇지만 정치를 이제 다시 하겠다라는 결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는 사실은 뭐 경멸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럴 대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그리고 가장 또 큰 일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도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거나 비난하거나 이러기보다 관심을 가지고 채찍질을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런 국민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정말 잘 살게 만드는 그런 게 정치의 본질이다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바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인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질문 받는 시간은 좀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금방 그 질문이 마지막으로 하고요.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을 건데요. 우리 가지 마시고 사진을 다 찍고 가시고요. 우리 오늘 진짜 멋진 강연, 우리 투사 정신의 우리 전인희 건의위원장님께 멋진 강연 해주셨다고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원장님 잠깐만 해주시고요. 우리 그래도 우리 짧지만 우리 김경만 의원님께서 이 동안 마지막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 잘 들었죠? 네.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오시길 잘했죠? 네. 정말 전현희 위원장은 한다면 한다. 앞으로 정말 그 공정과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를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할 것이다. 거기에 광주 시민과 함께하고 서구 주민과 함께하겠다. 마지막 마무리는 김경만은 멋지다.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진 촬영은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감각집을 이쪽을 전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분 두 분만 앞에 앉으면 되는데. 여기만 앞에 앉으면 되는데 두 분. 그럴까요? 여러분 앉아서 계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 자리에서 사진 촬영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죠? 카톡만 했었잖아. 왜 나와? 나오는데? 다시 안내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다 나오는데. 앞으로 아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각도 때문에 그런 건 앞에 한 줄만 주면 되잖아. 의자를. 그럼 걔는 좋았는데. 여기 단체 사진 찍고 격사진을 찍겠습니다. 자, 격사진 보시고요. 예, 격사진은 조금 더 찍고 단체 사진 먼저 합니다. 자,
자기 거기 석방 옆에 갔는데 자기 없어졌더라. 엊그저께 갔는데 막 이렇게 보고 가려고 석방했다가 자기는 아프고 저 문 좀 닫아주면 문. 감사합니다. 전현희 의원님 너무 응원하죠. 자, 자, 알겠습니다. 사진은 세 카드 찍겠습니다. 한 번은 자연스럽게 찍고, 두 번째는 요거 한 번 오고, 세 번째는 화이팅입니다. 제가 긴장만 하면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자연스럽게 찍겠습니다. 한 번에. 뉴스에 나오니까 최종 관리 좀 하시고요. 찍고, 자, 그거 찍었으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 윤정이 여기 좀 나와주세요. 예, 찍었으면 나와주세요. 여기다 모셔드려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자, 네, 요거 한 번 있어요. 자, 예.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제가 김경만 하면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자, 김경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자, 전현희! 계속 들고 계세요. 다시 한번 전현희! 예, 됐습니다. 예. 자, 적당히 찍는 시간을 5분만 하겠습니다. 인기가 엄청 있어 보여. 네. 하나, 가방 갖다 요. 자, 여기 보시고. 자, 하나, 셋. 자, 잠깐만요. 저기 이거 이쪽으로 자, 전현희 위원장님 여기 계십니까? 자, 멀티해 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의원실하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사진도 있습니다. 아, 예. 다음. 이분 우리 가입할 거예요. 회원이 될 거예요. 회원이 될 거라고 말해주는 거야 직접. 예쁘죠? 다음. 써주세요. 자기야 나 좀 찍어줘. 여기서 해서 이거 들고 있어. 이것도 들고 있어야 돼. 네. 나도 간다.
아무것도 안 올려도 돼요. 아, 그냥 그대로 들고만 있어. 나도. 언니, 바로 언니가 언니 가이드 잡고. 그래. 아, 생각났다. 네. 아니. 갔다. 아니, 근데 있잖아, 그쪽이 약간 전부 다 그래. 네, 전부 다. 바로 설치. 찍으실 거예요? 가서 찍으실 기가 막히게 찍어드릴게요. 멋있습니다. 본비모 원치손님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만나자. 자기 귀여운 것도 한번 잘해. 귀여운가 여기 라면사. 야, 그럼 그거도 언제가 20년 넘었어. 나도 언제 20년 넘었는데 만나고 우리 아버님 여기서 누구라고 명부 그거 줬다는 2014년도거더라. 14년. 그래도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저기 사무실 기사님 나오네요. 같이 가라. 안 있으니까 그만 갈게요.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 의원님,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안 됐어요. 벌점을 해야 돼. 자, 네, 네. 물건보다 더 좋아하는 자, 포럼 한번. 예, 전화 드릴게요. 형님 전화 드릴게요. 저쪽으로 해. 먼저 위원장님 또. 저쪽 위원장님.
따로 그거 안 돼요. 네,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럼. 정준호 변호사님, 또 한번 오시죠. 변호사 빨리 와요. 정근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 정준호 한번 화이팅. 자, 정준호 한번 하겠습니다. 정준호! 자, 김경만! 전현희! 음성까지 다 들어가.